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전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기념일 하루 전에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미국을 향한 선제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오늘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쏘냐 안 쏘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대화 제의를 묵살을 했습니다. 무시를 했고 오늘까지 사실상의 이제 기한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북한과 한국에 있어서 그 서로의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기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자기를 포함한 9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그런 핵 보유국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지 한국하고는 대화할 그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경제나 어떤 국제적인 위상 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한테 이제 우리가 오히려 베풀어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이 아예 반응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부터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오늘 7월 27일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게 7월 27일 날 우리 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미국 CNN에서는 그냥 한 일주일 후 정도에 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를 우리 내부에서 쏜다면 대략 이런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어떤 그게 있으면 우리식의 사고를 넣어서 추측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이렇게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냉정한 시각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또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남북 관계 또 이 핵 도발 문제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에는 사실 우리는 줄 게 많고 북한이 얻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남북 군사회담은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응이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은 이제 핵 문제 자체가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재 문제도 풀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또 궁극적으로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하는 그런 큰 전략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으로 압박해야 되는데 미국이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사일 능력을 자꾸 보여줘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보여줘가지고 미국이 협상에 안 나올 수 없게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큰 프로그램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그 중간에 남북한 간의 회담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 도발 중재라, 핵실험 중재라. 그러면 북한이 우리하고를 합의하면 그거 못 쏠 거 아닙니까? 또 합의했다 하더라도 미사일 쏘버리면 남북한 관계가 협상이 깨지니까 현재 단계는 남북회담 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은 미국하고 일단 대결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남북 관계에 응하지 않는데 북한은 속마음으로는 사실은 남북 군사회담은 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얻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현재는 그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는 하되 지금 확실히 거절도 안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너무나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돼서 미국이 협상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 변화가 오게 되면 그때는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북한은 어쨌든 지금 핵 보유국, 9개의 전 세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추가 도발을 해서 미사일 성능을 더 인정을 받아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얻은 다음에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건가요? 추가 도발은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기관도 없고 또 예. 어떤 인정을 받음으로써 뭐 지위가 달라진다는 그것도 없고 핵 보유하고 있으면 핵 보유국이죠. 다만 이제 국제 사회가 그냥 묵인하느냐 아니면 계속 지금 이제 폐기해라 뭐 비핵화해라 그 압력을 넣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사실은. 예. 지금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이제 뭐 5개 국가고 잘 아시다시피 비공식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묵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빼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제 그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핵 억제 전략의 명칭을 뭐라고 쓰느냐면 신뢰적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핵무기만 갖고도 상대방이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 무기 자체가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 공격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 공격을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사실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는 미국하고의 문제라 그것도 한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 안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핵무기 숫자가 많고 특히 이제 잠수함 발사 핵무기 스타일까지 개발을 한다면 네. 북한이 시위를 안 해도 미국은 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 간에 미국한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확실히 미국을 특히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서 미국한테 그 확신을 좀 강하도록 만들려는 어느 거죠. 정도 심어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심어줬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이제 이 거리는 이미 다 수긍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무슨 뭐 재진입에 따르는 고해를 뭐 견딜 수 이런 그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까지 성공했다는 거죠. 이제는 미국에서는 아직 북한은 정확한 타격을 위한 유도 장치와 조정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한 부분은 사실은 핵무기를 쏜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7천, 8천까지도 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00km까지 쏠 수 있다 하는 건 조금 이제 아직까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추가 도발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뭔가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정, 그래 볼 수 있죠. 단어가 조금 인정이라는 건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거지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거대한 핵 무기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하는 말은 미국 너가 대규모 핵 공격을 해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는 있다. 그럼 우리 초토화 되겠다. 다만 우리의 핵무기가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할 수 있다.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한테 공격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공개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잠수함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러시아나 뭐 극단적으로 미국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 잠수함에 있는 핵 미사일이 모스크바나 뉴욕이나 그 정도는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싸움에서 작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게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더라도 내가 그러면 이제 이 가진 사람께 이룰 게 많은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인정보다는 그 능력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박 교수님 뭐 말씀 이사하셔도 되는데 미사일 쏠까요, 북한이? 아까 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현재 평안북도 구성시 근처가 현재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빗 속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죠. 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여러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 망설이고 있는 건지 그건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일단 확실한 것은 비가 오는 날은 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그래서 당장 날씨가 좋아하는 내일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정책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걸 고려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기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원유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만약에 그걸 중단한다 그러게 예. 되면 아마 3개월 정도 후부터는 북한의 거의 뭐 대부분의 산업설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원유라는 것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거기서 석유화학 부분도 나오고 의약품도 나오고 온갖 예. 것을 석유에서 만들어내는데 뭐 의류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50만 톤 정도가 거의 공짜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중단된다면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고 예. 물론 뭐 최근 들어서 러시아에서 한 20만 톤을 이제 도입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가지고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또 이번에 하원제재법에 보면은 해외 노동자를 활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러시아도 마음 놓고 북한 노동자가 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보고 또 유엔 제재 결의안이 어떻게 갈 것이 보고 예. 미사일 발사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중국과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북한의 대중 수출이 더 증가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요? 또 러시아 대중 수출도 역시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이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조나 뭐 이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 중국이 북한에 팔아먹은 것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항공유입니다. 예. 항공유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 유엔 제재안을 보면은 예. 북한의 무연탄 수출 부분을 제재를 한 것이 중국이 북한에 팔아먹는 부분은 제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예. 무슨 미사일을 정밀 가공하는 그런 가공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제재가 돼 있지만은 현재 많은 부분들이 제재 품목이 아니고 특히 눈에 띄는 건 이제 항공유인데 네. 항공유는 이건 분명히 제재 품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그대로 해서 수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건데 근데 또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재 결의안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미리 팔아먹고 예. 미리 공급을 한 다음에 이 순간부터 끊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제재 결의안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 미국의 하원 제재 결의안을 보면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의 운항을 미국이 제재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중국 선박이 미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아마 현재 유엔 제재 결의안이 새로 채택되는 부분도 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계속해서 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이야기 항상 이 북한 제재 문제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협조가 지금 덜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움직이게 할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를요. 사실 없죠.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보기 싫지만 직시해야 될 부분이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9%로서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 대외 무역도 5% 흔들었습니다. 네. 이때가 경제제재 그렇게 많은 결의안을 했는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합니다만은 종달새의 얘기, 보리밭에는 종달새. 결국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왜 구해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일체 믿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럼으로써 다른 나라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를 생각해야지. 미국이 경제제재하면 중국이 따라줄 거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북한이 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하고 판단하다가 시간은 다 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책이 뭘까? 예. 이거를 진짜 집중적으로 생각을 저는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효과적인 가장 필요한 거는 예. 북한의 핵 위협의 현실에서 냉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 한반도 동산하라는 북한의 국가, 당, 군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제 이 올브라이트 박사 같은 미국 전문가의 13개 내지 31개를 만들었다. 지금 현재. 예. 그럼 13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통해서 우리한테 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예. 그다음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또 하와이도 지금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핵 폭발 때에 민방위 대비를 이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한미일 협력 이거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북한 핵위협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보통 때에 처리했던 그런 상황과 좀 다른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화 제의하고 할 때가 아니라. 예, 그럼요. 그 네.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사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당장 공통 위협에 공통적으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력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럼 사드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럼 경제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국방에 더욱 투자해야 되겠다. 예. 이런 뭔가 좀 우리한테 지금 불이 났다 하는 그런 인식이 저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100% 다 동의합니다.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유엔 제재가 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물론 현상은 좀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저는 제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에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안부터 이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난 2월 달에 북한산 석탄을 더 이상 금년도는 수입을 중지하겠다. 왜냐하면 쿼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북한 석탄이 중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났다 그랬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났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예. 자, 수출을 했다는 얘기는 늘어났다는 얘기는 북한이 과거에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제재가 올까 봐 미리 물건을 사재기하는 동향으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이 고갈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대부분의 돈이라는 것이 북한의 물건이 특히 지하자원이 예.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돼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예. 또 노동자들 아니면 노동자를 이제 보내서 얻은 수입으로 수입을 예, 하든가 또 아니면 OEM을 해서 북한이 임가공을 해서 물건을 이제 중국 상표를 달아서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버는 돈들이고 예.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미국의 그 하원 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발효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끊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물건도 사오기 힘들고 러시아로부터 물건 사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제재 결의안이 효과가 생기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속도로 가면은 북한이 견디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재 결의안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